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에렌입니다. 저의 컨텐츠 시즌 7번째는 지혜스토리 2이고 니체의 철학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만든 컨텐츠입니다. 저는 상담, 심리학, 교육학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철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자가 해석을 하고 있는 니체의 철학의 얘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조금 쉽게 공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니체의 생애와 철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니체는 철학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철학자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좀 철학책을 들여다보면서 분명히 한글로 쓰여져 있는 글자인데 왜 이렇게 해석이 안 되지? 뭘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철학자 하면 저에게는 글을 어렵게 쓰는 사람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논리적인 사람이다. 책만 읽는 사람인 것 같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감정보다는 이성을 좀 중시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대답들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분명히 철학자인데 니체는 철학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 하게 되면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표현한 것, 그거를 철학이라고 정의를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오는 성장 과정 중에서 나는 어떤 고통을 경험했는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었는가, 내가 살고 있었던 사회의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무엇에 좀 상처를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한 것을 철학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일단 니체가 살았던 시대를 잠깐 들여다보면 19세기 유럽이라고 하는 이 반도는 굉장히 거대하게 혼란도 있었고 변화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혁명으로 인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당연히 신과 종교라고 하는 영역의 권위는 약화되었고,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부수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본주의가 확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전에 비해서 뭔가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 이전에 들여다보면 신이라고 하는 것과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되는데 이 19세기가 되면서 근대가 되면서 이 신과 종교라고 하는 삶의 기준이 약화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간에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되는 시대, 그때 니체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가 살았던 시대라고 하는 이 분위기가, 이 특징이 니체의 삶에 반영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니체는 혼란, 고통을 좀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표현한 것을 철학이라고 봤습니다. 좀 더 니체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니체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키워드가 신은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결국에 니체는 기독교를 강하게 비판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니체는 성장의 과정은 종교적인 환경에서 성장합니다. 목사 아버님 밑에서 성장하게 되고, 다만 그 아버지가 니체의 어린 시절에 죽음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니체는 깊은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고전 문헌학,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한다면 뭐 나란말싸미 하는 고전 글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4살에 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박 사건인데, 이때 당시에도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어린 건 아니고요. 젊은 시절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고립을 좀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성공은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가 될 수도 있게 되고, 이 관계선상에서의 상처, 아픔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니체는 개인적으로 성격적으로 지나치게 좀 예민함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일을 좀 시작하면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적인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타인들과 쉽게 좀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표현한다면 아마도 극T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의 강한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계에서 약간의 오류들을 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체는 평생도록 좀 질병에 좀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 시력도 저하되고 소화장애, 불면증,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신경증이라고 하는 이런 질병들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나 이런 거 다 갖고 있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지만, 니체는 이게 정상적인 일상의 생활이 좀 어려울 정도의 통증을 계속 수반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수직을 좀 사임을 하게 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파탄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니체가 되게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바그너라고 하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 바그너를 예술적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문화혁명가라고도 생각하고 자신의 정신적인 동지라고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친구 우정을 나눴는데, 결국에는 니체가 바그너를 좀 오랫동안 만나면서 실망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별을 하게 되고, 이 바그너와 결별의 과정에서 니체는 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좀 해석을 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완전히 전환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니체는 무리라고 하는 것을 좀 비판했습니다. 그 무리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어쩌면은 대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고 사회적인 기준과 사회의 분위기와 흐름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서 그 사회의 기준과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안전하게 생각해서 그 가치 안에 자기를 좀 숨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무리라고 생각을 했고, 니체는 그 무리를 좀 비판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니체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어쩌면은 모든 철학은 철학자의 고백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니체는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을 정리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니체의 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삶에 고통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았다라면 어쩔 수 없이 나는 고통이 뭘까? 고통이 왜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좀 탐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나의 삶이 지켜져야 되는 것들, 질서, 규칙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성과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에 대해서 탐색을 더 깊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삶의 과정에서 혼란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하면 이 혼란으로부터 나를 좀 자유롭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자유를 탐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철학은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표현된 것 혹은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 누적된 것, 그게 바로 철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담 심리학이라는 학문 영역에도 여러 학자들이 등장합니다. 프로이드, 로저스, 백, 앨리스, 프랭클 이런 심리학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심리학자들의 본인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로부터 해결을 좀 하고 싶었고 고통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안정화되고 싶어서 그 방법을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췄고 그 방법을 찾아서 기록을 한 게 이제 이론이 되었고 우리는 그들을 학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철학은 거대한 무언가 어려운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나의 삶의 흔적, 기록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집니다. 자, 이 질문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은 당신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전에 실패를 했고, 이전에 상처를 받았고, 이전에 아팠던 것은 나를 어떻게 바꾸어 주었는가? 그리고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것들은 나의 가치관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시고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두 줄이라도 세 줄이라도 한번 답변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니체가 말한 철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교육심리학자가 이해한 니체는 지속 되겠습니다.